최악의 경우는 내 이 전세가로도 이 집을 매입하는 떠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전세를 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전세 시장에서 좀 벌어질 일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? 일단은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낄 맞아요. 수 있는 네.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증보험 이런 것도 더 가입을 하려고 하고 또 자구책으로 내가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도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제 안전한 네. 수준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집들로 이제 이동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룸이 있잖아요. 그거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결국에는 안 되면 내가 이 집을 이제 떠안아야 되는 상황,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커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전세가를 내기는 좀 어려울 거고 고가의 전세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담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잠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4, 5억 정도 역전세가 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당장 4억에서 5억 정도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죠. 네.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니 이제 역으로 이제 세입자에게 뭐 월세를 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받긴 하지만 또 이게 가져올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무이자 사금융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내가 목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안 받는 대신에 그 집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전세의 일반적인 계약 모습인데 역전세가 낮다는 얘기는 내가 빌려준 돈보다 이 집의 사용 비용이 더 낮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무이자로 쓸 수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형태. 그게 이제 역전세, 역월세의 형태로 받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어떤 신용 상태를 다 고려하면서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. 보통 이 집을 갖고 있다라는 것, 어느 정도 나보다 더 부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전세를 들어가고 이 집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도 내 전세금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역월세의 형태가 되면은 이 집은 차치하고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. 지금은. 그러니까 사채 빌려준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이제 영끌들이나 또 이제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. 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현금 동원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, 언제 돌려받을지 이제 기약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월 이자를 받더라도 나가고 싶을 때 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뭐 당장은 이걸로 해결했다지만 나중에 실제로 전세 시장이 더 떨어지면 아니면 더 이 상태로 유지되면 못 돌려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렸었던 돈 중에 일부를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형태인 거죠. 은행으로 치면 일부 상환을 하려면 자기가 소득을 통해서 그만큼 돈을 모아놨거나 어떤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이걸 메꿔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.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뭐 자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방법도 있잖아요.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보증보험을 활용을 해라. 보험료를 좀 부담을 하더라도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이제 채권을 이제 내가 회수해야 되는 그 절차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니까 일정 수수료를 내고라도 보증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전세를 들어가는 집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전세금으로 이 집을 매입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 집을 들어가라라고 제
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내 이 전세가로도 이 집을 매입하는 떠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전세를 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월세가 또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담 때문에 전세로 좀 돌아서는 수요가 좀 생긴다 이런 좀 분위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.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이게 월세라는 거는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. 매달 현금 흐름이. 그래서 사실은 지불할 수 있는 월세는 한계가 있는데 월세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올려받으려고 호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 올라간 호가를 맞춰줄 것이냐 시장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의 집으로 전세를 가겠다. 이렇게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지 이게 뭐 무작정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뭐 강남 지역도 지금 뭐 입주가 또 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강남발 전셋값 하락이 결국 또 집값에도 영향을 줄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전세가라는 거는 결국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. 이 사용 가치 측면에서 이 돈을 내가 주고서는 이용하고 싶다. 이런 수요가 기본적인 실수요, 아주 베이스에 깔리는 실수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.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남에 이제 그만큼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과거에는 이제 뭐 멸실도 있었고 사실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물량들이 다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똘똘하다는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집들은 이제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높았어요. 뭐 거의 뭐 십수억 하는 분양가 그것도 이제 로또라고 얘기하면서 분양을 그쵸. 많이 했었는데 그 가격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점이 바로 입주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러면 입주 잔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. 다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지역의 전세가는 이 정도는 갈 거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이유는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치러야 되는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되게 굉장히 균질하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한 8억 선? 이 정도? 네, 그게 그 이유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받쳐준다는 얘기는 하방 지지선이 내려간다는 의미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집값이 뭐 그걸 엄청나게 상회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.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전세 시장은 앞으로 좀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?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전세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전세라는 거는 이제 매매로 가기 전에 어떤 자금을 모으는 강제적인 저축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자녀들한테 증여의 수단으로도 사실은 이제 새로 이제 가정을 이뤄서 시작하는 그쵸. 경우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일정 수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이게 뭐 워낙 공급이 많은 시장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내 집 마련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지는 또 않은 경우도 그쵸. 많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을 전세 온다든가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공급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